사람은 비교 우위를 통해서 행복한 거지 모두가 가졌기 때문에 행복? 그런 거는 없어. 비교 우위를 통해서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행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가 올림픽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 세계 사람을 서열을 매겠다라고 하는 미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랑 똑같은 식의 사고를 어디 패턴에서 나오냐면 노자에서 나와요. 노자는 우리가 쩌리일 수밖에 없는 거는 잘난 놈이 있으니까 1등을 조지자라고 하는 철학이 나옵니다. 1등만 없애면 꼴등일 필요가 없다. 저는 이상하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동아시아가 약간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노력해서 강자가 되면 그렇게 참을 일이 없다. 너는 노력을 안 했다. 자본주의 불교. 노력을 안 했다. 네가 참을 수밖에 없다면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 불일치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는 안 했는데 좋은 직장에는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백수인 거야. 똑같은 거예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쉽게 말해서 좋은 스펙을 못 가졌어. 그러면 네 눈에 맞춰서 가.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참을 수밖에 없으면 참아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억눌리거나 발산하거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감정이 뭐지? 저는 우주는 카오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주가 코스모스를 지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일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정의 바다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흐름, 소용돌이 같은 거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우유를 끓이면 그게 있거든요. 인도 신화에 보면 우유바다 휘젓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유를 막 이렇게 끓이면 위에 유막이 생겨요. 단백질이 분리되면서 두부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밑에 있는 전체 큰 거는 감정, 그게 카오스고 코스모스는 그 위에 가설된 임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 부정되지 않는 게 첫째. 단지 우리가 삶을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군집을 이루면서 살다 보면 내가 다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우리가 감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약간 조절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혼자 사는 집단이 있고 혼자 사는 동물이 있고 둘이 이렇게 집단으로 사는 동물이 있거든요. 인간이 집단으로 살게 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하면 군집을 잡고 그 다음에 특별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능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못했다면 도태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세면 호랑이같이 살겠죠. 상어는 진화를 멈췄습니다. 수천만 년 전에 멈췄어요. 더 이상 진화할 정도의 뭐가 없어요. 최강자로 올라선 거예요. 네네. 인간을 만나기 전에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진화할 필요가 없는.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진화할 필요를 느끼는 게 뭐냐면 약하니 그러니까 왜 인간은 옷을 입었느냐? 털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었고 손발톱이나 이빨이 약했기 때문에 네.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고 문명을 만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감정을 서로 조절하고 그런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부정성이라고 하는 거고 인간은 어차피 행복하려고 그런 문명도 만들고 이런 걸 추구하는 거지 불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의 최종 목적은 행복. 저는 불교의 행복은 대자유라고 생각해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박되고 구속되고 뭔가를 양보해야 되고 그것과 다른 흐름이 감정에 존재하는 거죠. 자기가 행복하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잘 발산시키면서 승화시키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전체가 카오스고 인간은 감정 안에서 있는 동물일 뿐이라면 거기서 이성이 존재하는 것은 감정 안에 이성인 거고 카오스 안에 코스모스 완전한 것은 코스모스가 아니고 카오스가 되는 거고 인간다움은 감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성 또한 감정 안에 그냥 일부. 우리가 과거에 아침에 뭐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 아침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기억 안에 있는 아침이라고 판단되는 기억일 뿐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입니다. 한 번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다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현재 안에서 추산되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일 뿐이에요. 그것의 본질은 현재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감정이 기반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성이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만들어진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대긍정이 되는 거예요. 네. 감정은 부정될 필요가 없죠. 부정되기 위해서는 부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긍정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예요 라고 하면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론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우리의 삶은 일회성인 거고 시간은 다시 되돌려서 감을 수가 없는 거고 모두 다 언뜻 보기에는 반복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모나미 볼펜이 100만 자루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볼펜은 존재할 수 없다. 거기에는 위치 차이가 있고 시간 차이가 있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 미세한 플라스틱 차이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보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다른 것에는 비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로 완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은 어떤 기분? 느낌? 이런 것들인데 이성은 사실 옳고 그른 거? 이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일부로서 포섭이 될 수 있는 개념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퇴계 율곡할 때 나오는 그런 이기론을 두 가지로 봐요. 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부분하고 기라고 하는 이 물질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 이원론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퇴계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관조해라. 마음을 아니에요? 비워라. 네. 마음을 챙겨라. 분리되는 게 아니고 통째로 그냥 쓰는 대상이지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정신 분열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네. 대한 기본 개념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마음을 쪼개버리면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드웨어로 얘기하면 그냥 통째 하드가 있는 거고 이것에 칸막이를 지르는 작업을 지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뭐하러 질러? 그러면 속도만 떨어져. 그냥 하드가 2개인 게 아니면. 주기론자들, 진짜 기철학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기 안에 이가 있는 거예요. 감정 안에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구분되려면, 완벽하게 구분되려면 2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네. 2개의 마음이 있는 거는 환자입니다. 왜 지금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네. 저거는 지식에 의해서 세뇌됐기 때문에. 아. 그것은 대척점이 있는 거고 그 하나는 올바른 거고 너는 그것을 통제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진화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먼저 있고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감정이 있고 나서 이성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진화상에서 보세요. 불변의 이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신을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성의 근거로. 그럼 기독교의 입김설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신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네. 그냥 진화론을 수용했을 때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동물적인 부분에서 이성적인 것이 도출되는 거고 가설된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가설된 것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재규정될 수도 있고 사회윤리에 의해서 재규정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바뀌어갈 거예요. 뭐 간통법만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간통법이라는 게 성적인 자기 결정력을 사회법이라는 게 침대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 그런 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에 그게 따라 만약에 본질적인 거라면 안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생명으로서 존재한다면 먹는 거, 그다음에 성적인 거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100년 뒤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윤리들은 100년 뒤에 상당 부분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바뀔 것 같아요? 그 본질적인 거? 감정적인 거 바뀔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조선의 임금은 싸고 나서 궁녀가 비단으로 닦아줬어요. 그게 행복이야. 그 당시 사람들의 로망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거지 같은 건데. 너무 끔찍한데요? 아야, 그렇게 했어. 진짜로. 네. 진짜로 그렇게 했어. 그리고 임금은 남이 보는 데서 싸야 돼. 화장실이 없어. 매화틀이 들어오는 거고, 궁녀들이 이렇게 보고, 거기서 그냥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 것들은 다 바뀔 거예요. 분명히.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데 쓰는 게 그거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은 더 바뀌어갈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 위에 서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고 행복의 2가지가 있는데 본질적 행복을 말고 현상적 행복은 부리는 사람이 되느냐 부려지는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고 연봉을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부려지는 사람은 불행해. 휘두르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욕구들은 10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 뉴럴링크를 해서 뭐 뇌에 뭘 심어서 대체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 가도 함량미달을 넣어놓은 상황에서는 천국에 가서 불만족은 계속 유지될 거다. 기독교식으로 그러니까 아편을 투여하지 않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못한다. 왜? 사람은 비교 우위를 통해서 행복한 거지 모두가 가졌기 때문에 행복? 그런 거는 없어. 비교 우위를 통해서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행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가 올림픽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 세계 사람을 서열을 매겠다라고 하는 미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랑 똑같은 식의 사고를 어디 패턴에서 나오냐면 노자에서 나와요. 노자는 우리가 쩌리일 수밖에 없는 거는 잘난 놈이 있으니까 1등을 조지자라고 하는 철학이 나옵니다. 1등만 없애면 꼴등일 필요가 없다. 저는 이상하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동아시아가 약간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처럼 막 경쟁하던 구조가 아니고 동아시아는 왜 몰락했는가를 얘기할 때 중국의 비중이 너무 컸고 그러니까 중간에 산맥들이 좀 많았으면 유럽처럼 쪼개질 수밖에 없는데 평지적인 부분이 많아서 하나의 큰 단일체가 있었고 그들은 외부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했지 발전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게 동아시아가 결국 유럽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노자 철학이나 이런 거는 작은 데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서로 발전한다는 게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만족 조건을 더 우선시하는 철학책이에요. 전 세계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지역 패권자들이 있었다면 지금 전체가 다 먹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아마 완성하면 테슬라가 전체 시장을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위험도가 높은데 자기 생명을 걸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2등은 다 죽고 전체를 다 먹는 거. 구글이 다 먹고 엔비디아가 다 먹고 지금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조, 2000조 기업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혼자서 다 먹는 시대에 대다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은 뜨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돌도 마찬가지죠. 차은우 200억 세금 부럽죠. 얼마를 벌었으면 네. 세금만 200억. 대부분의 지망생들이나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다수를 위한 행복 코드는 뭘 줄 거냐? 경쟁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뛰어서 잘 살게 됐어. 그분들이 그럼 행복하냐? 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더 이상 성장 주도형의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노자 철학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3S 얘기할 때 그런 아편보다 새로운 아편입니다. 새로운 아편. 네. 행복이라는 아편이야. 이제 화가 막 너무 많이 난다. 너무 슬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아예 감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해법을 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가 노력해서 강자가 되면 그렇게 참을 일이 없다. 너는 노력을 안 했다. 자본주의 불교. 노력을 안 했다. 네가 참을 수밖에 없다면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 불일치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는 안 했는데 좋은 직장에는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백수인 거야. 똑같은 거예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쉽게 말해서 좋은 스펙을 못 가졌어. 그러면 네 눈에 맞춰서 가.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참을 수밖에 없으면 참아라. 네. 그거를 네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가 아니고 세상에는 억울한 게 지천이야. 장화홍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화홍련이 전 세계에 깔렸어. 그렇게 참고 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약자니까 참는 거예요. 꼬우면 강자가 되시든지 트럼프 같이 되시든지 별짓을 다 해도 아무도 재갈을 못 채워. 강자니까. 네. 강자니까. 그렇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스스로 납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견뎌내는 힘은 납득에서 옵니다. 슬픔이라든지 누가 죽었을 때도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으면 반 이상이 경감이 돼요. 그래서 납득을 통해서 넌 쩌리야를 세뇌하라가 아니고 납득을 통해서 반은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무 당해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당할 거를 당했으면 괜찮은데 억울하게 당하면 나는 그 미치는 사람을 군대에서 봤는데 걔가 너무 맞아서 미쳤는데 보통 그렇게 우리 때는 그렇게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걔는 왜 미쳤냐면 걔는 억울한데 맞았어. 내가 잘못해서 맞은 사람은 안 미쳐요. 아파요. 근데 억울한데 말도 못하고 맞으니까 사람이 미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 미치는구나. 이런 걸 그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네가 갚아줄 능력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생각해. 피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진처럼 압력은 히말라야가 받았지만 사천성에 약하니까 그쪽으로 터진 거거든.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너를 긁지 말고 아예 네가 강자가 돼서 감정을 표출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계속 지켜봐. 그러니까 지켜보라는 게 떠올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노해. 계속 분노할 경우에 한 달씩 분노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을 떠올려도 그냥 조금 기분이 안 좋지만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아. 그러면 어느 정도 극복된 겁니다. 약자의 극복법. 강자면 가서 패주면 됩니다. 또 가면 또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납득, 하나는 관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라는 것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끄고 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감정이 생겼거나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이 잘못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도박, 강원랜드 같은 거죠. 난 잠깐 하려고 왔는데 조금 따다가 좀 잃었어. 그러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주식도 비슷합니다. 물타기 들어갑니다. 내가 손해본 거를 단기간에 만회된 척 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때리는 거야. 이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이 무한대로 많으면 물타기는 100% 성공하는 거예요. 아, 왜? 모든 주식을 내가 다 사버리고 네. 이빨 꽉 깨물고 계속 가면 되지. 파는 놈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는 거거든. 네. 전쟁이 나든 관계없어. 어깨에 꽉 끼고 모두가 안 팔면 주식은 떨어지지 않아. 그쵸. 변절자가 있는 거야. 배신자가 있는 거야. 만약에 자본이 충분하면 내가 일론 머스크 같이 뭐 55조를 들여서 트위터를 그냥 살 수 있어. 그러면 계속 박으면 내가 계속 막아내면서 다 할 수 있어. 네. 저 기업 가치가 1조밖에 안 돼. 그러면 5천억 이상만 있어도 주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지르면 되니까. 그렇지 않다면 물타기 위험합니다. 얘기를 강원랜드에서 사람이 결국 강원랜드 페인이 될 수밖에 없느냐? 미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손실이 났으면 손절각을 봐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이냐 네. 물타기를 할 거냐는 내가 판단해야 돼. 손절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논문 심사에서 진짜 옆에서 볼 때는 가당치 않은 이유로 떨어졌어. 그게 더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함량 미달로 떨어졌어. 납득을 한다니까 얘가. 교수들이 약간 또라이가 섞여가지고 말이 바뀌어. 쥐가 하라고 해놓고는 쥐가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지금 기억도 못해. 떨어졌어. 몇 달 동안 공부도 못하고 나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갑상선도 왔어. 원형 탈모가 와. 아,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경우를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까딱 없습니다. 우린 멘탈 까딱 없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한 걸 당하고도 네. 그날 저녁에 다른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말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말리면 너한테 2번 맞는 거다를 생각합니다. 아. 유튜브 같은 데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악플을 다는 놈들이 있어. 너는 네 시간을 투자해서 나에게 갉아먹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네 인생을 한 번 더 주신다. 내로 인해서 너는 지금 분노하고 있지? 그런데 댓글까지 쓰면서 너는 지금 시간을 조지고 있는 거야. 내가 정 짜증이 나면 나는 클릭 한 번으로 네 댓글을 없앨 수 있어. 데미지 1도 안 박혀.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나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한다는 자체를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생각해. 너는 내 에너지를 흔들거나 소모할 정도의 사람이 안 돼. 트럼프식 마인드지. 아나무인, 천상천하. 그래서 멘탈이 무지하게 강해요. 우리 멘탈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제가 이 해법을 얘기했을 때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사실은 좀 난감했었는데 너처럼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너만큼의 힘을 못 낼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원래 약하게 존재하는 거야, 처음부터. 너는 강하게 나왔을 수 있어. 헤라클레스가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50kg도 못 드니? 라고 말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얘기해 줄래? 훈련밖에 없지 뭐. 아이템이 안 좋다면 강화를 선택합니다. 아,